자,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무당이 어떻게 점을 보느냐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한국학을 또 한국 문화나 민속 문화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가르쳤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상, 물론 최고 전문가까지는 안 돼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쓸데없는 거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쓸데없는 거에 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 영역을 넘어서는 약간 특이한 것들, 그런 거는 체력, 그다음에 경험 이런 거하고 또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참고로 점쟁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주라든지 이런 정보를 원하는 사람, 그거는 외워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있어, 그 책에 맞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가장 원시적인 점은 랜덤으로 보는 점입니다. 랜덤으로 보는 점. 자, 카드 하나 뽑아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타로도 어떻게 보면 그 랜덤이에요. 주역도 랜덤입니다. 주역은 과학이다, 미친 소리고요. 그냥 랜덤입니다. 그래서 서법에 보면 주역 전이대전 서법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같은 점괘를 두 번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내가 하나를 물어보려고 그래. 내 아들 취직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로 두 번 점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 점 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랜덤에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책을 이렇게 펼쳤을 때, 지금 177페이지를 폈거든요. 덮어놓고 다시 폈을 때 177페이지에 나올 확률이, 야, 이거 한 350분의 1이에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나 돼? 한 350페이지 된다고 그랬을 때 350분의 1이잖아.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은 물음을 가지고 두 번 점 보지 않는다. 그 랜덤 점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주나 이런 거는 10번 물어봐도 10번 똑같이 나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법칙성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물론 그거를 풀어내는 사람이 해석하면서 조금씩 바꿀 수는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금강절을 여러분이 여기에 뭐 50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50명이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다 조금씩 다르게 그리겠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정물을 보고 그리면 동일한 걸 그리겠죠. 그러니까는 대동소이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뭘 어떤 원리를 넣어서 그거를 뭐 틀어내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똥 같은 소리고요. 그렇게 하면 새로 하나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그걸 만들어낸 분이 주역 쪽에서는 정역의 김일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연단문화에 거기가 이제 또라이들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데, 그 정역의 김일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왔죠. 동학의 최재우. 그리고 그런 쪽 문화에서 나중에 강증산이 또 나오고, 강증산이 나오고, 강증산 밑에 이제 차경서기가 나오고, 보청교라고, 그 당시에 뭐 몇백만이에요, 신도가. 그래서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죠. 만약에 일제가 없었으면 동학 농민운동이나 차경석에서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일종의 홍건적, 황건적, 그 다 도교 밀란입니다. 그 종교 반란입니다. 백년교회 난 이런 거 다 종교 반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뒤집어졌을 건데, 아무리 신이 보호를 하고 하느님이 뭘 해주고 궁궁강강 그런 이상한 진언을 외우고 있고 해도 일제가 쏘는 기관총에는 끝입니다. 이미 시절이 그게 아니야. 시절이 그게 아니야. 하느님이 보호한다고 해서 총알을 막아주진 못해. 하느님은 총알보다 약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문화의 그 정역, 그러니까는 선천역이 있고 후천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귀8K, 문항8K라고 하고 그거를 새롭게 한번 하려고 시도했었던 분이 태연경이라고 그걸 썼던 분이 한 분 있었고 한나라 때. 그리고 지금 김일부 정역 새롭게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뭘 하겠다. 지금도 그 김일부 겁나 많아. 그래서 그 김일부 영향을 받아서 지금 뭐 증산도나 이런 데서 개벽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더라. 그 다 김일부 그런 얘기예요. 그냥 폐일원으로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그냥 쓸데없는 쌉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건 네 생각이고 그냥 그런 정도. 그런 정도. 어렸을 때 이런 데 또 혹해가지고 조금 봤었습니다. 우리 또 귀가 얇아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봤지.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뭔가요? 그러면 전혀 안 맞느냐? 아니야.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확률이 낮을 뿐이지 맞기는 맞아요. 무엇처럼? 로또처럼. 로또가 맞지 않느냐? 사기냐? 절대 아니지. 뭔 사기야? 로또가 왜 사기야? 맞지. 단 내가 산 게 안 맞지.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과학적 개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기는 아니지만 사행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주는 그걸 약간 정형화시킨. 사주는 뭐냐면 올해가 무슨 년이에요? 개묘년? 개묘년 하면 그 두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그게 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연, 월, 일, 시 이렇게 네 개가 있거든요. 그걸 네 개의 기둥이라 해서 사주라 그래. 그리고 개묘년 하듯이 이렇게 두 글자씩 들어가. 그래서 그거를 팔자라 그래. 사주 팔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태어난 날 시간 그걸 가지고 정보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MBTI 같은 겁니다.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의 점룰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책이 있고 그걸 가지고 외워서 내가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소이한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전보로 와가지고 우리 아들 때문에 그러는데 아들이 취직이 될까요? 라고 해서 그 아들 사주를 넣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답하는 게 1년 뒤에 와서 내가 물어봐도 한 70-80%는 비슷하게 나와. 왜? 기본 텍스트가 있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룰이 있는 거야. 이건 룰이 있는 거. 무당은 룰이 없습니다. 그냥 신기로 때리는 거거든요. 신기로. 그래서 하나는 이 점쟁이하고 무당은 달라요. 무당은 강신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점 보는 방식은 사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어디서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점은 기본 텍스트가 있는 거고 그 추출하는 방식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육효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시간으로 볼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방문하는 시간을 보고 이 시간에 오는 사람은 어떠한 내용이야 라고 그런 건 이제 단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람은 이제 혹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정보를 물어본 게 없는데 나에 대해서 아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부분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공부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10시에 가면 자식 일 때문에 온다라고 책에 쓰여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10시에 가면 내가 자식 일 때문에 가고 싶을 때 10시에 가는 게 아니고 낮 2시에 가는 거지. 일부러. 그러면 저 사람을 연맥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그 원리로부터 벗어난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 그러면 안 믿으면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안 믿어도 작동할 때는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삼재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있는데 삼재인지 모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그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가을이 되면 독감이 굉장히 큰 게 오니까 어른들 조심하세요 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계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이면 다 독감에 걸려서 훅 갑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확률이 크니까 조심하시고, 안 그러면 힘드신 분은 미리 예방주사를 접종을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걸립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단 아는 사람은 피할 확률이 더 커. 내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 조건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알미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 무당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신기로다가 하는 건데 상대를 찍어내는 거예요. 거울처럼. 사람이 점쟁이에게 올 때, 무당한테 오든지 뭐 점보러 올 때 쉽게 말해서 뭔가 생각에 고민이 많겠지. 내가 내 자식 지금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을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한 개도 안 들고 저걸 깼으면 좋겠는데 깨지지는 않고 미치겠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대부분 의도성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놈은 또 때려 맞춰가지고 거기다 갖다 씌워서 다시 니한테서 나온 거를 다시 니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영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좀 바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그렇게 될 거는 아니고 거울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당은 자신을 비워.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내가 자식 때문에 내 며느리 저것이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하면 스트레스를 한동안 받고 오잖아.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에너지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내 고민들이 이렇게. 그거 무당만 느끼는 거 아니고요, 보통 사람도 느껴요. 굉장히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얘기 안 한 거야. 그런데도 심각해. 딱 얼굴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얼굴이 꼭 썩어가는 건 아닌데 기운이 좀 약간 썩은 듯한 느낌이 있지. 그러면 뭐가 있냐면, 친하면 야 너 뭔 일 있어? 이렇게 하고, 안 친한 사람은 안 가지. 다가가지 않지. 저거 말 섞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불길해. 뭔가 지금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많이 느끼면 신기. 그러니까 일반인도 그런 거를 느껴요. 그런 게 조금씩은 있지. 아니 그렇잖아. 전화로도 느끼잖아. 그래서 전화 이렇게,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아는 사람은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 그런데 목소리가 좀 그러면 너 뭔 일 있어? 왜 그래? 이렇게. 아니 무당이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거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무당은 아내 거를 피워, 자기 거를 피워. 그러면 그 에너지가 이대로 복사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당신 며느리 보는 일 때문에 왔어? 라고 반말로 며느리 때문에 왔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며느리 때문에 왔지? 라고 하면 50% 먹고 들어간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면 50%. 네가 그 정보를 발산하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무당한테 전보러 갈 때는 다른 생각을 이빠이 하고 간다. 이빠이 하고 간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왔을 때 그 사람이 찍어낼 수 있으면 기본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못 집어낼 정도면, 그 집어낼 정도면 괜찮은 무당이에요. 괜찮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거울로 얘기하면 깨끗한 거울인 거지. 그러면 깨끗하지 않은 거울은 어떠냐? 지저분한 거지. 그러면 걔는 비치지도 못해. 그런데 비추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 거죠. 흐릿하게 보이는 거 가지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단정적 어투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식인하고 지식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인은 단정적 어투를 피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단정적 어투를 되게 많이 쓰는데, 근데 그거는 내가 그 분야에서는 더 이상 볼 게 없다, 더 이상 자료 안 나온다라고 할 때 단정성을 써요. 그런데 그게 뭔가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감히 단정적 어투를 못 씁니다. 이거는 아직도 논점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무당은 그냥 계속 단정적 어투입니다. 너 그것 때문에 왔지? 아닌데요? 잘 생각해봐. 아이고 재밌어. 재밌어. 그래서 그렇게 찍어내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 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더라. 하나는 정보를 이쪽에서 무언가 정보가 전달돼서 그 정보를 기점으로 해서 그 사람이 연역 논리를 펴는 거고, 쉽게 말해서 알고 있었던 데이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접목시켜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거를 그냥 찍어서 보는 거고. 무당은, 그리고 신기가 많은 무당은 대부분 착합니다. 그리고 신기가 떨어진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신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모질지 못해요. 모질지 못해.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면 영악해지는 거지. 영악해지는 거지. 그리고 신이 몸에 있으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인간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인간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이 내 마누라 몸에 있다? 그거는 조금 이렇게. 그리고 보통은 그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데 쓰던 물건을 버리게 될 경우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인도에서 가사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제단의 탁자 같은데 이렇게 탁자보로 썼어. 그러면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거는 노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를 집에 가져가자니 약간 찝찝하고, 거기서 찝찝함이라는 거는 부담스러운 찝찝함이에요. 지저분한 찝찝함이 아니고. 그 느낌이 어디에도 있냐면 한국 불교 안에도 있어. 집에 불상을 모셔도 돼요? 라고 물어볼 때 그거야. 그러니까 지저분한 찝찝함이 아니고 놨을 때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런 천들은 한쪽에다가 버려요. 버려. 그런 걸 가지고 가사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팔의 쿠마리 같은 경우. 쿠마리는 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신으로, 여신으로 주양을 받는 사람인데, 거기서부터 쿠마리의 지위를 잃게 되면, 네팔에 가면 쿠마리 사원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혹시 쿠마리 나오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찝쩍거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참 재밌지. 그 쿠마리를 보면 이렇게 쿠마리 사원에 베란다 같은 게 있는데 그쪽으로 가끔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 쿠마리를 보면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쿠마리가 월경을 시작하면 쿠마리에서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린 쿠마리를 또 뽑아. 그러면 그 박탈당한 사람은 이제 그냥 민간으로 돌아가거든요. 민간인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쿠마리하고 아무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 쿠마리가 좀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몸을 판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무당도 신이, 그러니까는 꼭 뭐 다른 종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종교에 믿는 사람도, 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부인으로 삼고 싶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약간 좀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가, 그러니까 박한 장관이 여럿인 경우들도 많고, 약간 기둥서방 같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좀 슬픕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슬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또 딴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몸 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미 쉽게 말해서
동거관계지, 동거관계. 동거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될 때 무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는 거가 있고 집안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집안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해. 그래서 제대로 된 가정생활 하시는 무속인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이게 슬픈 일이야. 그래서 신을 선호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두려운 거야. 약간 그런 문화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무당에서는 일반 이 강신무는 신내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강신입니다.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 쪽부터 내려오는 전승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최남선설에 의하면 당군을 저는 그냥 재단의 임금, 재단의 군장, 제사장으로 풀이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최남선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하면 당군이 탱그리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앙아시아의 무당을 가리키는 탱그리가 음역된 게 당군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무당의 후손이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무당파였다 라는 게 돼. 그런데 이 전통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냐면 중앙아시아의 유목의 샤머니즘 쪽에서 내려와서 그게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라 사람들이 원래 약간 스키타이족 계열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내려오는 황금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투기밀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흉노족 계열이에요. 신라의 경주 김씨들이. 그래서 그쪽에 강신무들이 많고, 실제로 경주에 가면 무당 진짜 많다. 무당의 특징이 뭐냐면, 강신무의 특징은 문 앞에다가 대나무를 세워놔요. 대나무를 세워놓고 그 위에 이렇게 약간 얼룩덜룩한 천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게 강신무의 특징입니다. 세습무는 그렇게 하지 않아.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는 신내를 받는 사람이에요. 신내를 받아서 그 신에 빙의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점사 같은 걸 얘기할 때도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 우리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소환을 해가지고 아버지 얘기하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웃기지. 내가 옛날에 그거 되게 웃겼었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총살당해가지고 6.25 때 포로로 잡혔다가 집단으로 죽은 데를 이제 발견을 해서 그걸 찾는 팀이 있어요. 지금도 찾아요, 군대에서. 그분들을 찾아서 어떻게 매장을 해드려야지. 굉장히 우리 아픈 과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유해 발굴단이 지금도 존재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때 워낙 안 좋은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습이 다 안 됐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데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이 근처인데 잘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벌써 수십 년 지났잖아요. 1950년 한국 전쟁인데 한 70년 지났으니까 뭐 다 묻혀가지고 잘 모를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 근처라는 거는 기록상으로는 나와. 못 찾겠는 거야. 그러면 무당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재밌어. 무당이 가가지고 강신무 해가지고 어쩌고 군인 억울하게 죽은 군인처럼 막 힘들게 죽은 군인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앞으로 짠짠 이 노래를 불러. 근데 그 무당은 그게 군가라고 생각했는가 보더라고. 그거 동요야, 동요. 그래서 저게 무슨 군인 신이 내렸는데 동요를 불러. 이게 진짜인가요? 재밌어. 그래서 그 약간 믿거나 말거나, 그 레드선 해갖고 전생 분다라는 거랑 비슷해요. 약간 믿거나 말거나 한 정도의 상황들이고, 그래서 공자식 판단 구조를 가지면 별 문제는 없어.
공자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교훈을 삼을 뿐이지 그것을 뭐 이렇게 막 믿고 어떻게 저렇게 막 맹신하지 않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역에 보면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주역의 건쾌에 보면 그게 있어요. 종일건건 석척약 려무구. 종일 동안 건건, 종일 동안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석척약, 해저물 때가 돼서는 척약, 슬픈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없나라고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허물이 없다. 미친다. 쇠가 빠지게 일하고도 잘못한 게 없나를 살펴봐서 이렇게 하면 허물이 없다. 문제는 안 생긴다. 개고생이지. 딱 들어봐도.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개고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그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의리역이라 그래요. 의리역. 근데 점을 믿고 그것이 맞아요, 뭐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걸 상수역이라고 합니다. 상수역. 상수역에 중국에서 제일 점 본 사람, 역사적으로 제일 점 잘 본 사람 넘버 원을 꼽으면 한 명이 나옵니다. 북송시대 때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옹이라고 하는 사람. 소옹. 저도 그 소강절의 환극경세서 이런 거를 또 고등학교 때 보면서 내가 너를 내가 이겨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까 그 나왔던 그 간호나오키가 또 나옵니다. 그 간호나오키 책을 보니까 중국 철학사 책을 이렇게 쭉 쓰다가 소강절 대목에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막 써요. 그리고 그 사람이 써놓은 말이 진짜 뭐 귀에 때려 박히는데 와,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라준시의 평가, 라준시가 깨달은 사람을 만났을 때 평가랑 거의 내가 쌍벽을 이루는 내 뇌를 때리는 말을 쓰더라고. 라준시가 잘 나갈 때 라준시한테 깨달았다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 내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근데 행동하는 걸 보면 다 거지 같대. 그래서 라준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깨달은 거면 나는 깨달음을 포기하겠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너 같은 식의 삶을 사는 것이 깨달은 사람의 삶이라면 나는 그거 안 한다 이 새끼야. 야, 우리 주변에도 진짜 많아. 우리 주변에도 진짜 많아. 그게 깨달았는데 식견도 떨어져. 특별히 뭐 없어. 야,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그건 약간 얼빙한 거야. 그 라준시가 진짜 뼈를 때리는 얘기를 했고, 간호나오키의 이 소강절에 대한 평가 죽입니다. 야, 책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강절을 다시 살아나오게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뭔 소리인지 개 부숴먹는 놈 소리 알 수가 없다. 이거 법칙을 뽑아낼 수가 없어. 마치 뭐 무당이 신내림 받아가지고 안 그러면 저 기독교에 무슨 뭐 공수 받아가지고 그냥 떠드는 거야.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심오한 것 같지만 다 해가지고 개통성을 뽑아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 분류가 안 돼. 그래서 강절을 살아 돌아오게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끝! 그 얘기를 읽고 포기했습니다. 이거 시간 낭비다. 근데 지금도 도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강절에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 강절에, 소강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아까 얘기하는 그 김일부예요. 김일부 정역했었던 그 개벽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패턴들이에요. 그게 증산도나 대선진리에까지 가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상수역이라고 전보는 건데, 그런 거는 다 지식인들에게서는 비판받았던 겁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지식인들에게서는 다 비판받았던 거고, 그런데 사람이 답답하면, 예전에 우리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중국 속담에 답답하면 사천왕 발목을 잡는다고.
그렇게 답답할 때는 그런 걸 가지고 교훈을 삼을 수는 있는데, 자기를 도야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삼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의지해서 무언가를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점은 지가 치는 겁니다. 지점은 지가 치는 겁니다. 왜? 내 걸 내가 봐야 나의 문제점을 이렇게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비방은 없어요. 비방은 없어. 예전에 그 비방이라고 살 빼는 거, 뭐 맹세로 뭐 바르기만 하면 지방을 녹여서 살이 빠져요.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무슨 약을 먹으면 살이 빠져요. 다 없어졌고요. 다 하나씩 그렇게 유행하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단한 비방이 나에게 찾아올 확률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내가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었으면 벌써 이렇게 안 삽니다. 그게 그 무당들이나 점 보시는 분들이 말하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전혀 남모르는 전화번호가 왔을 때 전화를 받았더니 고객님 지금 좋은 땅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 비방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단 무당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 신라 쪽에는 강신무, 그래서 그 대나무 꽂고 있는 사람들, 그 대나무 꽂는 게 소도하고까지 연결될 거예요. 그 소대, 거기까지 연결될 거예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 그 소도, 잎 대목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북하고 뭐 이런 걸 달면서 뭘 한다. 나중에는 그게 이제 새도 이렇게 중앙아시아 토템이에요. 그 툰드라 지역에서 새 토템. 그래서 봉황총에도 사실은 금관에 새가 나왔었던 게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아무튼 일련의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주 쪽에 가면 저쪽 뒤쪽 그 황남대총 쪽으로 가면 막 골목에 막 한 7, 8개씩 있어, 대나무가. 그리고 대나무 이게 잘라다가 꽂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 옆으로 이렇게 들고 와야 되는데 차에 잘 안 실려.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 대나무가 또 오래 안 갑니다. 아니 그렇잖아. 이렇게 밖에다가 세워놓는데 비바람 맞고 하면 대나무가 직간 놈이 가봐야 한 1년 가면 지저분해지잖아. 그럼 또 바꿔 또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창문 밖으로 팔 뽑아가지고 대나무 싣고 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길어. 왜 이렇게 좋아해?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 플라스틱 대나무. 그래서 플라스틱 대나무 나와 있습니다. 상품으로 있어. 상품으로.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강시무 전통이 그 신내림을 받는 신장 때요. 신의 피레침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그런 문화가 불교로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게 당간지주 문화, 당간 문화입니다. 당간 문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백제 쪽, 전라도 쪽은 강신무가 아니고 세습무입니다. 세습무는 무가라고 하는 어떤 의식, 종교 의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걸로 상대에게 그 에너지를 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무당의 나발이에 있으면서 그 무당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그 나발이를 단골판이라고 합니다. 단골판. 그리고 그 사람을 단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단골레라고 불렀습니다. 단골레.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단골 손님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가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무가 그러니까는 무속적 노래입니다. 노래가 에너지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신라의 향가 전통에서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해가 2개가 떴어. 월명사조에 보면 이일병연, 해가 2개가 뜨고 월명사 맞나? 아니 충담사조에 보면 해가 2개가 뜨니까 충담사가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해가 사라졌지. 해가 2개가 또 그런 건 나도 하는데 그 시간만 끌면 일시월식 이런 거 있잖아요. 환일현상 이런 거는 시간만 끌면 다 해결돼. 노래 좀 천천히 부르고 있으면 돼. 킬리만자로의 표본 같은 거 한번 부르면 다 해결된다. 긴 거. 킬리만자로 표본 더럽게 길거든. 예전에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노래방 가자고, 그때 노래방 초창기 유행해가지고 남자애들 노래방 갔는데 그 미친놈이 킬리만자로, 우리 돈도 없어가지고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자기 한 곡만 부른대. 근데 킬리만자로 옆에 와씨 그거 한 10분 한다니까. 10분 저게 싸대기 맞으려고 씨. 뭐 그런 거 있어. 그러면서 걔가 또 뭐라 그랬냐면 이거야말로 랩의 시조래. 거의 뭐 사설 시조 같잖아. 눈 덮인 표범에 뭘 본 적이 있는가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뭐 그런 거 있었어. 그런 거 있었어.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한 입만 줘 이래갖고 한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비슷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무가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노래 전통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뭐 향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 뭐 있냐면 김수로왕과 관련된 거,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이거 무슨 더럽게 유치한 구지가 들어보셨죠? 근데 그걸 했더니 시겁하고 신들이 그래서 그걸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그리고 그 나중에 헌화가에서도 보면 그 수로 부인 얘기할 때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수로 부인 숨겨간 걸 용궁으로 데려가거든. 그걸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뭐 조지겠다, 또 이렇게 또. 이게 뭐요? 근데 그런 게 세스무의 무가 전통으로 정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발전한 형태가 판소리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 판소리가 유명해지는 거고, 경상도 쪽에는 판소리가 없습니다. 동편제, 서편제 뭐 이래가지고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오정의 서편제 뭐 이런 영화 있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가 전통과는 다르지만 사실 불교의 사시불공이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 종교 의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맨 마지막에 그 에너지를 그 축원할 때 그 사람에게 쏴주는 겁니다. 마일리지 적립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그게 축원이 적립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 초하루나 보름 때 왔는데 기도를 안 올려. 그냥 참석하면 되는 줄 알더라고. 참석하면 아무것도 없어. 막말로 얘기해서. 그거 기도 그 이름 불릴 때 적립되는 거야, 마일리지. 너 마일리지 없어.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향은 무조건 피워야 되고, 향 안 피우면 사실 굳이 왜 참석을 해서 의미가 있나 싶거든. 이게 너무 위험한 말이라서 내가 차마 세게는 못 하겠는데, 사석에서 이게 카메라 꺼지면 내가 진짜 세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축원 안 불려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꾸 무슨 뭐 축원 다 불러야 됩니까 어쩌고 하는데, 저 출가했을 때만 해도 그 축원 미친 듯이 불렀죠. 그리고 전 지금도 그 흐름이 남아 있어서 제가 축원할 때 보면요, 진짜 또박또박 부르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해요. 제 축원할 때 봐봐, 대충 슬렁슬렁 잘 안 해, 하나하나 그냥. 그래서 제가 되게 느리게 한다고. 그리고 사시, 어떤 때는 사시보다 축원이 더 길어. 그리고 그 축원의 대부분이 누구를 읽고 있어 계속.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이름을 읽나? 그 정립이에요. 그 이름을 안 불리면 꽝이라니까. 그리고 이름을 불려야 귀신도 부리고 다 뭐가 있어. 그 마일리지 적립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가족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고, 그리고 제사에서는 음복하는 게 적립이에요. 그래서 제사 끝났다고 도망가지 말고 뭐라도 한 잔이라도 먹든지, 안 그러면 한 점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게 마일리지 적립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너무 상식적인 건데 요즘은 그 상식이 안 통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상식이 좀 잘 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늘상 나오는 얘기, 부처님이 그렇게 했냐? 누가 그렇게 시켰냐? 누가 만들었냐? 야, 계속 내려오던 거는 그렇게. 그러면 허리 굽혀서 인사할 것도 필요도 없어. 당군이 허리 굽혀서 인사하라고 시켰냐? 야,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저보다 위로 올라가면 그 비중이 훨씬 큽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게 어른들일수록 그 축원 스님들도 아니 그게 그 부분에, 왜냐면 그때 교육받은 사람 다 그렇거든. 그게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았거든. 근데 요즘은 뭐 뭉뚱그려 가지고 뭐 대충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도축이에요. 한걸로 퉁 쳐요. 괜찮아요. 뭐 이런 거. 네가 괜찮지. 왜? 네가 편하잖아. 근데 그거는 그 축원 비용으로 돈을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축원을 안 하면 그건 횡령이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야 실제로. 그러면 축원 읽으면 나는 편할 것 같아? 축원 읽는 게 사시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계속 읽는 거잖아. 야, 그거 한 시간 읽어봐라. 진짜 이게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머릿속에 빙빙 돈다. 진짜 책 한 시간 읽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 그거 이름이, 모든 이름은 연관성이 없거든. 연관성이 없거든. 계속 돌발이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무당이 점을 어떻게 보느냐하고 강신무, 세습무의 차이, 그리고 점쟁이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세습무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거고, 강신무는 중앙아시아 샤머니즘부터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구조가 서로 다르다더라. 그래서 같은 무당이라고 해서 무당이 아니라더라. 자, 그러면 오늘 이상하고 그러면 신기 얘기를 다음에, 그 무당, 아니 그 신이 작동하는 거, 신이 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거,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잠깐 썰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몰라, 그게 들으면 약간 솔깃하는 정도고, 이렇게 막 믿고 뭘 어떻게 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문화 현상 중에서 이런 식으로 있고 구조는 대충 이렇다더라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몸 안에서 신이 어떻게 이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 얘기 그냥 한 번 더 해드릴게. 자,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